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드론 교관과정 이론평가시험 타이거 실전 모의고사 제1권 문제와 해설입니다. 제1권의 1회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와 해설이고요. 문제집을 구매하신 다음에 풀어본 후에 영상을 보는 게 효과가 더 좋겠죠. 그리고 구매 링크는 댓글과 동영상 설명에 붙어 있는데요. 이론책이랑 암기 수첩 그리고 문제집도 지금 제1권이 나왔는데 2권도 나올 예정입니다. 3권은 좀 더 고민해보고요. 세트로 구입하시면, 세트 구매가 있는데, 세트로 구입하시면 할인이 좀 적용이 됩니다.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인적 오류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넓은 의미의 인적 오류는 기계나 시스템을 최종 조작하는 사람의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언뜻 보면, 그죠? 최종 조작하는, 요것만 이제 국한이 되어 있으니까, 넓다기보다는 좀 좁은 의미인 거 같죠? 그리고, 좁은 의미의 인적 오류는 기계나 시스템 설계와 조작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모든이니까 좁기보다는 좀 넓은 의미 같고요. 사회적 환경과 조직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실수로 보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실수로만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사회적 환경과 조직의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기계나 시스템 기능의 효율성, 안전성, 성과 등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결정이나 행동을 말한다. 그렇죠? 요거죠? 효율성, 안전성, 성과 등을 감소시키는, 좀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유발하는 게 인적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7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요 세트로 구입하시면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아까 말씀드린 거고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엔 좀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관제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항공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 항공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 관제권 맞죠? 그 다음에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 5해리 내에 있는 공역이다. 5해리 내에 있는 공역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접근 관제구역. 그 다음에 포함하나 항공로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공로는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죠? 항공로도 포함이 되죠. 항공로도 포함하는 공역입니다. 관제권은.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부터 3000피트, 5000피트 사이로 설정한다. 3000에서 5000피트 사이로 설정한다. 맞죠? 요거는 설명이 여기 보시면 여기 관제권은 접근 관제구역과 항공로를 둘 다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관제공역은 관제권, 관제국, 비행장 교통구역으로 되어 있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규제가 가해지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적극적인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곳을 관제공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제권은 여기 문제였죠. 공항과 주변의 공역. 그 다음에 B, C, D 등급 공역 중에 시계 및 계기 비행한 항공기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수평 범위는 비행장 또는 공항 반경으로부터 5해리고요. 9.3km. 수직 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3000에서 5000피트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접근 관제 구역 TMA라고 하고요. 항공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관제구가 그렇습니다. A, B, C, D, E 등급 공역 중에 시계 및 계기 비행하는 항공기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 지면과 수면에서 200m 약 650피트 이상 높이의 공역, 150m 아닌 거 주의하시고요.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에 보시면 7, 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위성 항법 시스템 GNSS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3차원 위치만 측정 가능하다. 위치만 이렇게 나오는 건 그치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죠. 3차원이 아니라 3차원 위치와 그 다음에 3차원 속도, 그 다음에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시간 측정이 가능하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용 주파수 내역은 L밴드의 1.2 또는 1.5GHz이다. 요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개 위성으로 정확도 높은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4개 이상이죠. 4개 이상. 4개 이상이어야 정확도 높은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GNSS 주요 오차 요인에 바람이 있다. 요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바람 아니죠. 바람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요거 문제 많이 나온다고 거기 그 집체교육에 가면 또 강조하십니다. 보시면 설명에 금방 말씀드렸던 게 다 나옵니다. GNSS 오차 요인은 위성 궤도 오차, 전리층 지연 오차, 대류층 오차, 전파 간섭, 다중경로 오차, 바람은 오차 아님.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68페이지에 자세히 나옵니다. 제 1론 드론 교관 이론 책에 68페이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결격사항입니다. 결격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날부터 3년 미경과자 요게 아니라 요게 틀렸죠. 그죠? 요게 아니라 뭐죠?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인 자. 그죠? 받고 유예 기간 중인 자. 요게 유예 기간 중인 자. 이렇게 되어야 맞죠. 그 다음에 2번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요거를 맞고요. 그죠? 3년 미경과자 맞고.
그 다음에 3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맞고요. 외국 사람이 법인 등기 대표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의 2분의 1 이상 차지하는 법인. 이것도 결격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답은 1번입니다. 설명에 여기 보면 있죠. 1번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인 자가 결격사항에 들어갑니다.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37페이지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멀티콥터 모터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리스 모터 둘 다 영구 자석과 모터 권선의 전자기력을 이용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브러쉬 모터는 탄소 브러쉬와 정류자 사이에 기계식 접점이 있지만 발열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계식 접점이 있는데 어떻게 발열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발생하죠. 브러쉬 모터는 브러쉬리스 모터에 비해 내구성 및 수명이 우수하다. 반대로 썼죠. 브러쉬리스 모터가 브러쉬 모터에 비해 내구성 및 수명이 우수하죠. 그 다음에 브러쉬 모터는 전류로 토크를 제어하고 브러쉬 모터는 전류로 토크를 제어하고 브러쉬리스 모터는 전압으로 토크를 제어한다. 둘 다 전류로 합니다. 둘 다 전류로 토크를 제어합니다. 토크는 그 원심력이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둘 다 토크를 제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리스 모터 둘 다 전류로 제어합니다. 토크를.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5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럼 6번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금지 행위 중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1종, 2종, 3종 이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기시험에서도 구수시험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6번 문제 1번 인명 또는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낙하물 투하를 하면 안 되죠. 금지 행위 맞고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명 또는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비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도 금지 행위고요. 일몰 후 사물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비행해도 된다. 무조건 안 되죠. 비행하면 안 됩니다. 얘가 틀렸습니다. 일몰 후, 일몰 전, 일몰 후, 일출 전, 일몰 후에는 무조건 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주 비행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금지 행위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2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거 보시면 많이들 보신 내용이라 충분히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 다음 통신제어 설명 중에 올바른 것은 1번 송수신기 레인지 테스트는 10에서 20m 거리에서 한다. 10에서 20m 거리가 아니라 30에서 50m죠. 30에서 50m 거리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전파 교란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다. 통신전파 교란은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죠? GPS 신호는 한 개만 확인이 되도록 바로 이륙한다. 한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4개 이상 확인이 돼야 정확한 4개 이상이 나와야 그죠? 정확한 위치가 나온다 그랬죠? 한 개는 아닙니다. 그죠? 제어불능 가능성 고려해서 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비행한다. 이게 갑자기 이제 커넥션이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 비행기가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런 상황에도 추락했을 때 사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행한다. 맞죠? 그죠? 요 내용이 지금 설명에 나오고요. 통신제어 확인 및 안전. 충분한 GPS 신호 확인, 통신전파 교란 고려, 송수신기 레인지 테스트는 30에서 50m. 제어불능 가능성 고려해서 사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행한다.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9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안전 개선 명령을 위반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의 처벌로 올바른 것은 벌금, 과태료 이거 어렵죠, 그죠? 뭐죠?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죠? 벌금입니다. 과태료 아닙니다. 셉니다. 안전 개선 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옵니다. 1,000만 원 이하 벌금. 요게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29페이지 나옵니다. 항공안전법 안전개선 명령 미희행, 항공사업법의 사업개선명령법 명령 미행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벌금은 제한구역 총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구역에서 비행 시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무인자유기구 비행 그다음에 항공안전법 검사 또는 항공사업법 검사 출입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신규 변경 이전 신고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번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시 기체 사진은 측면 가로 10cm, 가로 15cm로 제출한다. 가로가 10cm, 세로가 15cm면 이렇게 길쭉한데 그죠? 반대로 쓴 것 같죠, 그죠? 가로가 15고요, 세로가 10cm입니다. 쇼츠도 아니고 그죠? 일반적으로는 넓게 찍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말소 신고 기한은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요거 날짜 헷갈리는데 요거 올바른 것은 있는데 말소 신고 기한은 15일 맞죠, 그죠? 맞습니다. 헷갈리죠. 30일 7일 많아가지고요. 요거 암기 영상이 있는데 암기 영상 보시면서 열심히 따라 하시면 또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이전 신고 기한은 변경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30일. 변경이나 이전은 30일. 말소는 15일입니다. 총량 비행장치 존재 여부를 1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1개월 이상 불분명이 아니라 2개월 이상 불분명입니다. 또 짝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2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말소 신고가 필요하다입니다. 설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문제에서 말씀드렸고요.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예요. 다음 인적 오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인적 오류는 관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오류를 말한다. 그렇겠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오류겠죠. 그 다음에 인적 오류는 인적 에러라고도 한다. 그죠? 휴먼 에러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3번 의도적 오류 중 위반은 의도적 행동으로 인적 오류로 판단한다. 또 3번이 그죠? 내용이 좀 애매하네요. 그죠? 다시 의도적 오류 중 위반은 뭐였죠? 의도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알고 위반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행동한 거로. 오류가 아니죠. 그죠? 오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거 틀린, 그냥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알고 어긴 겁니다. 모르고 어긴 게 아니라 오류가 아니죠. 그죠?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적 오류로 보지 않아요. 그 다음 비의도적 오류 중 실수는 주의력이 부족하여 모르고 한 행동으로 인적 오류들 헷갈리죠. 그죠? 이것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타이거 스피드 핵심 요약집 76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3번은 아까 그죠? 의도적 행동은 인적 오류 여기지 않는다. 인적 오류로 보지 않는다. 위반. 의도적 행동이니까요. 제한 속도 알면서 의도적으로 과속을 한 경우는 이건 오류가 아니죠. 그죠? 그냥 위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책, 착각.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는데, 그죠?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을 해서 감속 구간 몰라서 속도 줄이지 않는 경우, 요거를 이제 실책, 착각이라고 합니다. 알았으면 줄였을 텐데, 몰라서, 이게 왜 처음부터 계획됐다는 얘기는 속도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건 계획이 한 거죠. 근데 그게 부적절한 행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의도와는 다른 행동. 몰라서 속도를 올렸다. 근데 속도를 올리려고 한 거는 계획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은 됐지만, 의도는 했지만, 그게, 이게, 감속 구간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실책, 착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의도적 오류는 숙련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실수입니다. 주의력도 부족도는 지나친 주의력이 원인이 돼서 모르고 한 행동이에요.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하고 밟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은 거죠. 이건 실수입니다. 미끄러지답니다. 그 다음에 망각, 착오입니다. 기억 실패가 원인이에요. 건방증이에요. 급증 것이 비상등을 켜는 건 알지만 깜빡한 겁니다. 건방증이에요. 건방증 이런 건 망각, 착오라고 합니다. 레슨은 착오입니다. 깜빡깜빡하는 걸 랩스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채점을 한 후에 설명을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네요. 세트로 구입하시면 또 할인이 적용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